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으아! 왜 이렇게 크지? 제보자님 그 뭐지 자동 회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잠시만요. 좋습니다. 화면 소개했습니다. 네. 찜질방인가요? 아니요, 집이에요. 아 집이시구나. 네. 여기 저부터 현관이고요. 현관이고. 이렇게 현관 이렇게 쭉 오면 이렇게 거실이 바로 보이고 옆에 바로 방이 하나 있어요. 이 방은 지금 건조하면서 그냥 옷 보관하는 곳? 근데 제보자님 이거 원래 본가였는데 제보자님 혼자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본가에서 제가 많이 아프니까 본가가 저랑 안 맞다고 해서 엄마, 동생, 언니랑 이렇게 같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제보자님이 본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언니랑 같이 나왔다? 네, 근데도 여기서도 계속 아파가지고 귀신도 눌리고. 귀신도 눌리고. 그러면은 과위는 안 보셨나요? 네,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눌리고 가위는 안 보셨어요? 가위도 눌리고 귀신이 이제 안쪽에서 봤다기보다는 바로 방 옆에 이제 창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시선이 느껴진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딱 깼는데 한 2시에서 4시 사이 그 화장실 갈 때 화장실 창문 쪽에서 안방 창문에서 시선이 느껴지고 한번 기적 비슷하게 이제 통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깬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제보자님이 좀 설명을 되게 잘해 주셨는데 귀접은 통증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심령 현상 한 번 있었던 거죠? 그거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시선만 느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귀접이라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뭐 신적으로 뭔가 합의를 받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느끼는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자주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긴 하는데 통증을 느꼈다는 거는 뭐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좋을 수는 없는 거고 또 고통으로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과연 귀접이었을까? 예요. 저희가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게 제보자님이 생각할 때 왜 귀접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때 이제 자고 있는데 누가 올라타는 걸 이제 봤어요? 꿈에라고 해야 하나? 그때 이렇게 딱 느끼고 근데 갑자기 통증이 딱 하면서 그러고 깼거든요. 그리고 약간 무서워가지고 방에 불 켜고 핸드폰하고 그러니까 일단 꿈에서 본 거예요? 눈 떴을 때는 없었죠? 없고 꿈에서 봤어. 꿈에서. 보고 이제 올라탔는데 아프니까 하면서 깼죠. 네, 그거 재현하실 필요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바로 돌면 이렇게 거실이 있는데 지금 언니 사고 있어서 얼굴 가려놨거든요. 네, 좋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강아지 화장실로 쓰고 있어요. 네. 그 바로 가면 이렇게 부엌 있고요. 근데 이렇게 언니하고 쓰는 거 치곤 되게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하고 사용하네요. 엄청 깔끔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 보면 빨래하는 세탁실. 바로 돌면 이렇게 안방이 크긴데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크네요. 방이 있고 화장대, 여기 창문, 여기서 세상이 느껴집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반대쪽 가면 자그마한 화장실이 있어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깨면 화장실 간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창문이 있는데 네. 저 위쪽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느껴진 거예요? 본 거예요? 실루엣이 스쳐 지나가길 봤어요. 특히 약간 눈이 보였다고 해야 하나? 다른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좀 한 번씩 이렇게 새벽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니까 그러고 몸도 급격히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일 그만두고 쉬고 있거든요. 제보자님 뭐 예전에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한 4번?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 게 제보자님이 지금 막 느끼고 여기저기서 보이잖아요. 네. 그거 제보자님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이제 방 하나 있거든요. 여기선 지금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집 전체예요. 아니 이런 사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기가 많이 약해져 있잖아요. 네. 누구보다 빠르게 침투하기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비투기의 나그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제보자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은 그러니까 몸도 많이 아프지만은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무언가에 해탈하는 느낌이랄까? 덤덤해지. 좀 그런 게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좀 많이 봤어요. 그 접촉도 많이 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다 보기도 했었어요. 비 오는 날 길 건너목에서 검은선에 뜬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낚아채는 거예요. 근데 기통차 비슷하게 날 뻔했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제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본가에서 살면서 중학교 때 이제 엄마 안방 있고 옆에 제가 생활하는 방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새벽에 컴퓨터 하기가 되게 좀 그렇잖아요. 컴퓨터 하고 있는데 문들을 이제 발바닥에 이렇게 타박타박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가 그 평판이 미닫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미닫이 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혼날까봐 이제 입을 쓰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아침까지 안 자고 있었는데 나가는 소리는 들렸는데 들어오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동생한테 물어봤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않았대요. 그때가 딱 태풍 불고 비바람 불고 이럴 때였어요, 그날이. 그래서 아침에 봤는데 제가 자는 방 그쪽에 미닫이 문이 있는데 그쪽에 한 살 정도 갓난배기 손바닥이 한 5개 정도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허리춤이라고 하니까 애기가 그게 닿지가 않는데 어떻게 손이 찍혀있지 하고 오빠한테 저거 보여야 했는데 오빠가 안 보인대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고 나중에 점심 먹고 딱 봤는데 그 손바닥이 사라져 있고, 고등학교 때는 진짜 생각나는 게 딱 2개 있는데, 그때 화장대 바로 앞이긴 했는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남자가 약간 통통하신 분이 계속 뭐라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계속 중얼중얼거리는데 이제 약간 이런 현상 많이 겪으니까 아, 저 말은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빨리 깨야지 이러고 그러다가 깬 적도 있고, 언니가 이제 그때 같이 살았으니까 그날 언니가 알바한다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안 들어왔는데 자고 있는데 약간 푸른빛이 보이면서 여자가 있었어요. 제 앞에 이렇게 누워서 계속 쳐다보면서 제가 무서워서 반대쪽으로 도니까 손톱 갖고 귀를 찌른 거예요. 또 그때도 아파서 깼죠. 아니, 제보자님 네. 어디 사람입니까? 아니요. 토박이? 소박이. 사투리가 너무 심합니까? 아니요 너무 정겨워서 왜냐면 저희가 많이 듣던 얘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잘하게 이렇게 좀 과외도 진짜 그냥 자주 눌려요. 이렇게 과외를 너무 많이 눌리고, 그러면서 제가 면역 질환이라고 지금 진단이 나왔는데 면역 그때 질환. 이제 폐혈증 와가지고 병인데서 알 수 없는 열병을 앓다가 이게 이것 때문인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충수염을 제거를 했는데 그러고 폐혈증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굿도 하고 아빠 천도제 지내고, 그때 제가 구렁이도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초등학교 때 본 적이 있거든요. 3m 되는데 그 정도의 크기의 검은 불따라한 구렁이가 우리 담벼락 밑으로 사라지고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천도제 하면서 그것도 했었고, 그러니까 좀 비현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자체가 약간 집시?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머니인가? 친할아버지였대요. 그 할머니가 저를 좀 쫓아다녔었다 이렇게 무작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시분이 쫓아다니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제가 생일이 12월 15일이라고 약간 귀문이 열려 있어서 그래서 조금 쫓아다닌 것 같다. 제가 집에 약간 침주단지 같은 걸 좀 모시고 살아야지 않겠냐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끼가 좀 보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무당은. 그래서 그냥 지금은 누려놨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러고도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백혈병 환자처럼 격리를 해야 할 정도로 한번 가고, 나중에 장출혈이 와가지고, 그러고 한 6개월 뒤에 다시 장출혈이 계속 나는 거예요. 피가 한 2달 동안 안 멎었어요. 밥을 못 먹고 10kg 넘게 빠지면서 대장을 잘라냈죠. 3분의 2, 소장은 한 10분의 1 정도. 와, 이게 근데 그러고 엄청나네. 그러고 1년 정도 조금 더 쉬다가 취업을 하고 6개월 정도 일하니까 살도 갑자기 급격하게 찌고 몸에 여기저기가 다 아프고, 사연 보낸 날 잠이 진짜 너무 안 오다가 한 새벽 지나고 아침 해 뜨는 거 보고 잤는데 친구가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그때 오기 전에 여자아이인가 남자아이인가 유치원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애가 막 안 좋게 저를 쫓아다녔어요. 출혈이 일어났을 때랑 뭐 이럴 때랑 강아지를 키우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그때 강아지가 이제 제가 강 건너려고 하는데 막 그 도로 쪽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몇 번 깨고, 막 미로 같은데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누구가 이렇게 와라 했는데 우리 강아지가 둘없이 또 그러고 있으니까 주인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이제 쫓아가는데, 그러면서 또 깨고, 그러면서 약간 여러 가지 얼굴이 차라락 지나가는 그런 현상도 막 있고, 이번에도 사연 보내고 그 날
날도 그런 꿈 꾸면서 우리 강아지가 나오면서 또 낀 거예요. 나 때문에 또 아픈가 싶기도 하고 지금 강아지도 아프거든요. 계속 아프고 이러니까 이 집 때문인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반 동거로 지내던 친구도 굿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도 겪고 우리 집에서도 뭐 겪고 이랬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약간 T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래서 지배 현상은요? 집에서는 이제 시선이 느껴진다? 그건 집 바뀌잖아요. 안에서는 저는 못 느꼈는데 이제 사연 보낼 때 친구가 아까 그 세탁실 그 문 쪽에서 사람이 쳐다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 부분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저희가 설명하기가 힘든 게 집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우리 제보자님께서 뭔가 보여요. 보이는 사람이야. 네.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보자님은 뭔가 되게 그쪽하고 좀 이렇게 중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 중간 선상 안에서 제보자님의 의지에 다르게 계속 몸이 아프니까 기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쪽하고 주파수가 맞을 수 있는 건데 이 지나가는 거를 봤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 있는 거와 내가 집 밖에 걸어가는 걸 봤어요 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예요 사실. 우리가 집 안에 모기가 있어서 세스코를 신청하는 거하고 집 밖에 모기가 날아다녀요 라고 해서 세스코를 주문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이게. 일단은 제보자님은 본 거잖아요. 집 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 우산 쓰고 뭐. 그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보자님을 얘네들이 노리는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있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네. 이건 제보자님의 집의 문제가 아니라 제보자님의 이제 몸인데. 그렇죠. 계속 아프시니까. 예, 아프시니까. 그리고 본가랑 안 맞다고 한 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천도제 해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넌 집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깝지만 내려왔어요. 아니 일단은 뭐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는데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신빙성 부분에서는 살짝 좀 흔들릴 수 있는 취지다. 왜냐면은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몸이 계속 아픈 부분이니까 우선 제보자님을 되게 많은 것들이 노리고 있는 거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로 주변으로. 근데 이거는 제보자님 그거 아니에요? 제보자님 병명이 정확하게 저희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선 제보자님이 네. 손님들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전 잘 모르니까 면역력 때문에 뭐 만나거나 방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상관없고 자가 면역 질환이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한다고 백혈구가 생성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서로 잡아먹으면서 면역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요. 면역력 저희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만약에 가면은 그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보다 조금 취약하다 정도. 좋아요. 일단은 저희가 좀 집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화면 좀 집 좀 보여주세요. 화면.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까요? 어디를 보여드리면 될까요? 그냥 그 이불에만 박아놓지 말아주세요. 네.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제보자님이 이 죽을 뻔하고 나서 이게 전형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좀 여러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죽은 사주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죽을 뻔한 일이 있거나 이름을 갖다 팔았거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꾸 구경 와요. 얘네들이. 예, 이렇게 막 구경 와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살고 싶으니까 살고 싶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쟤 나하고 그 죽으래요? 아니면은 뭐 쟤 뭐 저 껍데기 내가 갖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에너지가 슬근슬근 모여요. 제보자님은 하나의 라디오예요. 라디오. 예를 들어서 라디오면 만약에 4444가 귀신 주파수라고 하면은 4444에 맞춰 있는 건데 이 주파수 에너지가 이제 안테나로 자동으로 가잖아요. 네네.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의식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땡기는 거예요. 알아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도 씨?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몸이 언제 아파서 허약해질지 모르잖아요. 뭐 그죠.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가서 진도 씨가 대수대명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다 해서 진도 씨가 굿하면 되는 거고. 그걸 한다 해서 진도 씨가 병원에도 같이 가주시면 되는 거고. 저 그럼 신이에요. 신이잖아요. 정말 병을 고쳐주세요. 아니 병신. 저는 진도 씨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그 대수대명 치는 그 솜씨 보니까 담당입니다. 한둘 살린 게 아니에요. 네. 자타가 공이나 화타입니다. 화타. 그게 아니라 이게 대수대면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병명을 가진 상태여서. 변명하지 마세요. 네,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변명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네네네. 이게 병원에서도 처음엔 배채시다 하고 시작했는데 배채시랑 양상이 다르다 약간 그래도 약을 써야 하니까 크론까지 등록을 하자 해가지고
해가지고 약간 약을 쓰기 위해서 등록된 거지. 일단은 저는 제가 볼 때는 네. 제보자님이 지금 이렇게 좀 그 무속적인 신앙 부분에서 뭐 친구분들 굿하고 좀 안 되고 막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집에 뭐 제보자님이 뭐 시선이 느껴진다 어쩐다 막 이런 거를 떠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닫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아야죠.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자면 막는 것밖에는 아 근데 이게 구판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구판까지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거면 확인해 보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구판까지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는 제가 거죠. 볼 땐 작두도 타야 될 것 같긴 해요. 충분하죠. 사실 제보자님의 사업 번창을 위해서 작두도 타고 제대로 이렇게 한 방에 빵. 해야죠. 쭉쭉쭉. 한 번에 하는 거. 이건 작두 탈 일이 아닌데. 근데 아. 제보자님 굿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까 천도제 하셨다 했잖아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그때 굿할 때 대수대명 치셨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대수대명할 때 뭘로 잡았어요? 닭? 돼지. 돼지로. 그러니까 다 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건데, 음. 혹시 그거 하시고 굿이 끝나고 6년 동안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수술을 한 거예요. 한 3년 뒤에. 3년 뒤에. 이게 막는 게 좋기는 한데 몸이 워낙 이미 아프셔서 이게 또 한다 해도 쉽지는 않겠다. 제보자님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저요 31이요. 졸라 많네. 아, 진짜. 많은 건가요? 아, 장난이야. 시청자들 왜 니네가 그렇게 그래? 장난이야. 진짜 제보자님 너무 심각해 있는 것 맞아, 같아서 맞아. 약간 좀 긴장 늦춰주려고 살짝 장난치는 건데 왜? 진짜 지들이 긁히고 그래. 그래요. 좀 아쉽긴 한데 집안에도 문제가 있을 거를 체킹을 안 하니까 이거는 그냥 어렵긴 하네.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제보자님이 아직 지배 현상을 안 느끼기 때문에 살짝 이거를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가 지금 제 생각인데, 굳이 뭐라 그래야지, 현상이 집 안쪽으로 안 도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가가지고 괜히 열어놓는 게 아닐까. 제보자님은 닫았는데.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집 안쪽에 뭔가 현상이 있으면 저희가 위험하겠다 해가지고 달려가서 이거를 솔루션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제보자님이 지금 그 외적인 부분을 의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굳이 지금 건들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괜히 건드려봐야 벌집 쑤시는 거일 수도 있고, 그 제보자님 스스로가 지금 다 네, 계속 그리고 막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아놓은 거를 우리가 가면 포장지를 뜯고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잘 막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거예요, 제보자님. 뭐 대수대명도 이렇게 해놨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제보자님한테 이제 뭔가를 무속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놨잖아요. 그분들도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돈 어치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돼지도 잡고 뭐 또 하고 이렇게 그쵸, 그쵸. 했을 건데, 우리가 가서 그 포장지를 다시 다 뜯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으면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역효과. 굳이 뜯을 필요가 있냐라는 건데, 제보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은 우리 집에서 친구가 3, 4일 정도 원래 살던 애가 사건이 하나가 좀 터진 게 있어가지고 약간 그게 좀 찝찝한 어떤 게 사건이요? 있긴 해요. 그걸 얘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경찰서까지 간 일이 있어요. 뭐 칼로 자기 몸을 찔렀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남자분이 친구를 성폭행 비슷하게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서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걸 경찰서에 신고한 거? 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기적 비슷하게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 일주일 뒤인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이게 사건이 한번 일어났고 일주일 뒤에 제보자님이 그 현상을 느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그러고 난 뒤에 시선이 느껴지죠. 그때부터 창문 옆에서 남자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이거는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보자님 이거는 진짜 사례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네. 어린 나이에 성에 대한 인식을 잘 모를 때 어린 나이에 강제로 성관계를 배운 여성분들 중에 많은 대다수가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귀접 현상 비슷한 거를 많이 느껴요. 제보자님은 그 상황을 같이 현장에서 놀래서 이게 트라우마로 같이 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제보자님이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제보자님도 많이 놀라셨잖아요. 사실상 약간 그런 걸로 인한 현상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선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제보자님이 다행스러운 건 바깥쪽에서 시선을 많이 느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게 제보자님이 잘못 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심적으로 많이 놀란 부분에서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평소에 안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게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한 건데, 저는 이게 아직은 제보자님께서
그거를 좀 빠르게 이겨내시는 게 먼저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포장지를 뜯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되게 제보자님한테는 좀 손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가 더 잘하겠지만 항상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전문가일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그 부분은 네. 제보자님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신충돌이 있게 되면 무당과 무당 별로 안 친해요. 그게 좀 염두되긴 해요. 이제까지 했던 굿이 다 무효화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 상황이 집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재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때 그 현상을 가지고 물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순서예요. 네. 나중에 큰일 있을 때 그때 한번 듣는 게 네, 나을 그래요. 것 그리고 같네요. 또 이제 어차피 당직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도움 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보자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